안녕하세요.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박전무와 함께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웜의 신박 오늘 4월 13일 월요일 순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일정이 너무 팍팍해 가지고요. 오늘은 좀 짧게 빨리 끝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이 얘기를 들으시면서 진짠가 하고 오늘 플레잉 타임 체크해 보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 네, 오늘은 진짜 빨리 끝내야 됩니다. 고객분 점심 약속도 있고요. 그래서 댓글도 조금만 읽어보고 빨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창한 봄날입니다. 그죠? 봄날 행복한 주말 보내셨습니까? 자, 네, 이란 전쟁의 저 부분이 절대 빨리 끝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얼마나 미국이 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통제권을 가져가느냐, 그게 관건인 것 같은데요. 아침에 모닝 브리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보면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저렇게 봉쇄해서 전 세계를 위협에 빠뜨리도록 일부러 놔뒀나, 뭐 그런 생각도 좀 들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거는 좀 이따가 신문 기사를 보면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댓글 좀 읽어보겠습니다. 자, 어제 고향 BTS 공연에 다녀왔어요. 외국인을 많이 만났어요. 하이브 주주로서 동태를 살펴보았습니다. 빗속의 공연, 운치, 멋을 즐기는 밤이었습니다 하셨고요. 우리 짱구님이 공연은 멋진데 주가만 바닥이군요 하셨습니다. 대표님, 어머님 글 좀 올려주셨으면 좋겠어요. 가슴에 콕콕 박히네요. 제가 채슬리를 선택한 이유도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과 편안함, 긍정적인 마인드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셨고요. 마지막에 언제 갈지 모르니 늘 준비한다는 말씀이 먹먹해지네요. 사실은 저도 사람은 언제 어찌 될지 모른다 생각하고 수시로 버리고 정리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는답니다. 비우니 마음도 정리되고 홀가분해지는 느낌이네요 하셨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잘 비우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다 보면 책상에 자료 하나도 제대로 버리지 못하고 또 언제 다시 이 자료를 볼 수 있으니까 그런 생각으로 버리지 못하는데 항상 이렇게 정리는 잘 해놓고 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금요일은 울 아들 승일병원 재활받으러 가는 날입니다. 봄비로 살짝 흐린 날씨였지만 파릇파릇 새싹이 피어나는 풍경을 보며 잘 다녀왔습니다. 종교가 피곤했는지 잠든 거 보고 내 방에 들어와서 웜의 심박으로 일주일 주식장을 마무리합니다. 아드미 성함이 종교입니까? 종교가 자는 거 보고. 자, 지금도 저희 아들 99년생인데 이번에 미국 갔을 때도 아들이 잠자고 있는 얼굴 모습을 보면 그렇게 참 마음이 좋을 수가 없습니다. 전문님, 그러면 다음에는 샤랄라 댄스 기대하겠습니다. 추진력 좋으시잖아요. 우리 정 부장이 제가 음주 가무, 특히나 무 안 됩니다. 무. 네. 몸치기 때문에 그런 댄스 타임 이런 거는 없을 겁니다. 기대 안 하셔도 됩니다. 참 신기한 일이네요. 제가 드라마나 예능 프로 지난 것까지 찾아보는 대표 태순이에요. 텔레비 좋아하시는 태순이. 그런데 한 달 전부터 모닝 브리프랑 웜의 심박 접하고 빠져들어서 이제 드라마가 너무 재미없네요. 전무님 이야기 듣는 게 일이 즐거울 편이 줄이야 매일 다음 편을 기다리게 되네요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제로
주식을 하시면서 이 경제 공부도 하고 세계 정세가 어떻게 주식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게 세계 경제가 주식 시장에 미치기 전에 주식을 매매하는 사람의 마음에 영향을 주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서 인문학적인 부분, 사람의 본질, 속성,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DNA에 담겨져 있는 그런 뭐 공포, 그리고 욕심, 막 이런 것들이 왜 발생을 하고 그게 주식 시장에 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예, 그런 또 행동 경제학적인 부분 뭐 등등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 참 재밌지 않습니까, 그죠? 예, 드라마도 보면 재밌긴 한데, 예, 주식의 경제를 알아가는 재미가 대단합니다. 네, 부끄러워 마세요. 약속을 지키는 모습이 멋집니다. 남자는 가오. 우리 1구님, 1519님. 책 틈틈이 읽고 계신다고 하시고, 김종원 작가가 이런 말씀을 하더군요. 인문학의 끝은 예쁘게 말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예쁜 말은 지성의 끝에서만 만날 수 있는 열매이기 때문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한테도 이거는 꽤 큰 가르침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인문학을 공부하면 사실 주식 때문에 인문학을 공부하면 할수록 뭐 너무 재밌더라고요. 주식 시장에 왜 사람들이 때로는 비이성적인 이런 행동들을 하는가가 이제 원인이 밝혀지기 때문에 그래서 참 재밌기도 하고 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돈을 벌기도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 게 맞는가, 그죠? 인생을 어떻게 사는 게 제대로 사는 건가, 그 답을 얻는 거잖아요. 그 답을 얻는 거에 자본주의에 사니까 어느 정도 경제적 자유도 좀 필요해서 우리가 주식 투자나 부동산 투자 등 재테크에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되는 건데, 결국은 어떻게 사는 게 바르게 우리가 좋은 삶을 살았다고 할 수 있는 건가, 그 답을 찾는 건데, 야, 끝판왕이 예쁘게 말하는 거군요. 우리 그래티튜드 님이 일단 아이디부터가 네, 그래티튜드, 네, 감사. 이미 깨달으셨군요. 이번 4월 달에 이달의 댓글로 선정을 해드리겠습니다. 저희 회사 전화 주셔가지고 원하시는 책, 주식 투자의 기쁨도 있고 주식으로 부자 됩시다도 있고 몇 권의 책이 있으니까 원하시는 책과 사인 받고 싶으신 분 말씀해 주시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퇴근길에 워맨신박을 들으며 외로운 투자의 세상에서 인간미 넘치는 체슬리 버스에 탑승한 게 얼마나 다행인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셨습니다. 잠깐만요. 목요일 오후 체슬리에 방문을 하셨는데 박준혁 주임 설명만 듣고 이름 계약하고 가셨군요. 제가 못 뵀었네요. 자, 체슬리는 비주얼로 사람을 채용하는지 난 준혁 주임이 모델인 줄 알았어요. 키가 187에 그죠? 축구도 잘하고 인성도 좋고 우리 준혁 주임 참 대단한 인재입니다. 자, 죄송한데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바로 신문 기사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댓글이 130개나 있는데 이걸 다 소개를 못 소개시켜 드리니까 좀 아쉽기는 합니다. 자, 여기서 신문 기사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협상이 깨지자 미국 해군 호르무즈 봉쇄라고 돼 있는데, 자, 지금 사진은 미 중부사령부가 10일에 호르무즈 해협 길의 제거 작전에 투입됐다고 밝힌 미 해군 구축함에 대한 사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2일 어제입니다. 트루스 소셜을 통해서 세계 최강의 미국의 해군은 호르무즈 해협을 드나드는 모든 선박에 대해서 봉쇄 절차를 즉시 시작할 것이라고 했고요. 공해상에서 이란에 통행료를 지불한 모든 선박을 수색, 차단하라고 해군에 지시했고, 불법 통행료를 지불한 선박은 공해상에서 안전한 항해를 보장받지 못할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한 이란이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에 통행료를 징수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풀이가 되고요. 이란의 해협 봉쇄로 세계 경제와 에너지 시장이 요동치며 수세에 몰렸던 트럼프가 이란의 교육 등을 봉쇄하고 원유 수출로를 차단해서 역공에 나섰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트럼프는 언젠가는 모든 선박이 자유롭게 들어오고 나갈 수 있는 상태에 도달하겠지만 이란은 단지 어딘가에 기뢰가 있을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가로막고 있다. 그 위치는 그들만이 알고 있다. 이것은 세계적 갈취라고 했고요. 미국을 비롯한 각국 지도자들은 이에 굴복하지 않을 거고 이란이 불법적인 갈취 행위를 통해서 이익을 얻는 일은 결코 허용되지 않을 것이라면서 봉쇄는 곧 시작될 거고 다른 국가들도 이 봉쇄에 참여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 와중에 지금 보니까요. 미국과 이란이 종전 협상을 벌이던 10일 트럼프 대통령이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카세아 센터에서 UFC 경기를 관람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같은 시각 JD 벤스 부통령은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이어진 마라톤 협상 끝에 최종 결렬을 발표를 했습니다. 자, 트럼프의 이러한 발언이 전날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열린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이제 결렬된 직후에 나왔고요. 이란 핵 능력을 제거할 구체적 방식 등을 둘러싸고 양측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린 가운데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에 대한 이란의 요구도 핵심 쟁점이었던 것으로 전해졌고 이번 협상은 1979년 이란에서 이슬람 혁명이 일어나고 이듬해 양국이 단교한 이후에 이슬람 혁명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단교를 했었군요. 단교한 이후 46년 만에 성사된 최고위급 대면 협상이었습니다. 이틀에 걸친 마라톤 협상에서 이란과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자 트럼프가 호르무즈 해협 봉쇄라는 카드를 꺼내던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는 협상이 진행된 11월 오전에는 우리는 중국, 일본, 한국, 프랑스, 독일과 다른 여러 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의 국가를 위해서 호르무즈 해협 정리 작업을 지금 시작하고 있다고 했고 놀랍게도 이들 국가는 이를 스스로 해낼 용기나 의지가 없다면서 하지만 아주 흥미롭게도 많은 나라에서 빈 유조선이 석유를 채우러 미국으로 오고 있다고 했습니다. 트럼프는 해협 정리 작업의 구체적 내용을 설명하지는 않았지만 기뢰 제거 작전을 염두에 둔 발언이라는 해석이 나왔고요. 호르무즈 해협에 의존하는 동맹국이 미국의 책임을 떠넘긴다는 불만을 거듭 표출하면서 동시에 이란을 압박하려는 의도라는 것입니다. 다만 실제로 기뢰 제거가 이루어졌다기보다는 본격 작전을 위한 준비 단계가 시작된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자, 사진이
이란과의 종전 협상에서 미국 대표단을 이끈 벤스 부통령이 협상에 앞서서 중재국 파키스탄의 셰바즈 샤리프 총리를 만나기 위해서 이슬라마바드의 회담장에 들어서고 있는데, 이후 미국과 이란은 이틀에 걸쳐 협상을 벌였으나 입장 차이만 확인한 채 결렬을 선언했습니다. 여기가 더운 나라일 건데 그래도 협상에 들어가는 이 태도가 양복에다가 다 넥타이를 이렇게, 근데 검은색 넥타이를 다 메고 이렇게 들어왔다, 그죠? 표정이 굉장히 근엄합니다. 이번에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차기는 이 벤스 부통령을 이런 중요한 협상에서 부각시키면서 중요한 일을 맡게끔 해서 차기 대통령 후보로 이렇게 키우는 그런 의미도 있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자, 미 중부사령부는 이날 성명에서 미 해군 구축함 프랭크 E. 피틀슨과 마이클 머피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해서 아라비아만에서 작전을 수행했다면서, 이는 이란 혁명수비대가 설치한 것으로 추정되는 해상 기뢰를 제거하고 해협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임무의 일환이었다고 합니다. 이 구축함들은 해상작전의 지휘소 역할을 하는 이지스함으로 실제 기뢰 제거가 시작이 되면 기뢰 제거 전력을 보호하고 적의 미사일 드론 공격을 탐지 요격하는 임무를 맡게 됩니다. 해상 데이터 업체 마린 트래픽에서도 미 정부 선박으로 표시된 함정이 해협 내부에서 포착된 것으로 나타났고요. 브래드 쿠퍼 미 중부 사령관은 새로운 항로 확보 절차에 착수했다면서 이 안전한 항로를 조만간 해운업계와 공유할 것이라고 밝혔고요. 미군은 수중 드론 등 추가 전력을 투입해서 작전을 확대할 계획이고, 실제 기뢰 탐지와 제거는 후속 전력 투입 이후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자, 이 사진도 미 중부 사령부가 소셜미디어 X에다가 이란 항구로 들어가고 나가는 선박을 봉쇄하겠다는 메시지와 함께 올린 사진입니다. 협상 국면에서 호르무즈 지렛대를 쥔 이란은 반발을 했고요. 이란 매체는 미 군함이 해협을 통과하려 할 경우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면서 일부 함정이 경고 이후 되돌아갔다고 주장했고, 반면 미군은 정상적인 해협 통과와 작전 수행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이번 작전이 단순한 기뢰 제거를 넘어서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둘러싼 군사적 정치적 메시지라는 해석이 나왔고요. 로이터는 런던 증권거래소 그룹의 해운 데이터를 인용해서 이날 초대형 유조선 3척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페르시아만을 빠져나왔다고 보도하기도 했고요. 미 이란의 휴전 선언 이후 유조선의 호르무즈 해협 통과는 처음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해협을 통과한 유조선은 아프리카의 라이베리아 소속 한 척과 중국 선박 2척으로 알려졌고요. 이란은 휴전 이후 하루 호르무즈 해협 통과 선박수를 약 10여 척 수준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다만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현실화할 경우에는 중국, 러시아 등 이란 우호국 선박의 접근도 차단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를 해버리면서 어떤 나라도 또 이 이란한테 통행료 주면서 통과하는 그런 나라들 100가지 다 봉쇄하겠다고 한 거잖아요. 네, 그 이란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핑계로 그렇게 되면 중국, 러시아를 상대적으로 압박을 하게 되고, 중국, 러시아에서는 야, 그거 좀 풀어줘라라고 하려면 중국, 러시아가 또 이란을 압박을 하게 되는 그런 모양새까지 다 계산을 한 것 같습니다. 자, 호르무즈 봉쇄로 그러면 이란이 얻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그렇죠? 한번 보겠습니다. 전쟁은 이상하게 흘러갔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란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를 비롯해서 핵심 인사
핵심 인사 40여 명을 첫날 제거했고 이란 전역을 맹폭했죠. 그런데 전력상 현저하게 열세인 이란의 유리한 전황이 전개되고 있는데 그게 결국은 호르무즈였고요. 해협을 막아서 나선 이란은 미국 이스라엘과의 전선을 걸프와 세계로 넓히면서 지렛대를 잡았고요. 선박 2천여 척이 호르무즈 해협 안쪽에 갇혀 있습니다. 못 나오는 우리나라 배도 26척이나 되고 이란 혁명수비대는 배들을 라라크 섬 인근 이란 측 수역으로 유도하는 중인데 간헐적으로 선별하여 통과시키고 있고 자유통항이 아니라 제한통항이며 실질적인 봉쇄입니다. 혁명 이후 지난 47년 동안 이란은 호르무즈 봉쇄를 자주 언급했는데 마음만 먹으면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제대로 봉쇄한 적은 한 번도 없었고요. 해협을 막으면 이란의 수출과 경제 생명선도 차단되기 때문입니다. 일종의 자해행위라는 거죠. 이후 걸프 산유국에 대한 관리도 필요했고 아무리 긴장 관계라 해도 굳이 이웃 국가의 생명선을 쥐고 마찰을 감수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막상 전면전이 일어나면서 셈법은 뒤집혔고 선제 공격을 당한 후 무력의 열세로 미국 이스라엘과 직접 맞싸우기 버거운 이란은 호르무즈를 막으면서 판을 흔들었습니다. 국제사회의 비판을 감수하면서까지 이번에 호르무즈를 실질적으로 봉쇄함으로써 이란이 얻으려는 것은 무엇일까? 자, 첫 번째 승리의 서사입니다. 1956년 이집트 나세르 대통령의 수에즈 운하 국유화가 연상이 되는데 당시 이집트의 수에즈 국유화 선언으로 운하 관리권을 빼앗긴 영국과 지분을 가진 프랑스 그리고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공격했고요. 나세르 정권을 무너뜨리고 운하를 지키려는 목적이었습니다. 2차 중동 전쟁, 즉 수에즈 전쟁이었고요. 당시 이집트군은 괴멸 수준의 피해를 입었고요. 그러나 끝까지 버티면서 3차 대전을 우려한 미국과 소련의 개입과 유엔의 관여를 이끌어냈고요. 결국 나세르 정권 교체에 실패한 영국은 수에즈를 이집트에 돌려줬네요. 이집트는 전장에서는 패배했으나 정치적으로는 승리했군요. 이란이 호르무즈를 보며 떠올리는 그림이 아닐까. 물론 국제 해협인 호르무즈 봉쇄와 인공운하인 수에즈 국유화를 평면 비교할 수는 없죠. 맥락은 완전히 다르지만 중요한 것은 심리인데 강대국에 맞서 피 흘리면서도 자기 바다를 통제하고 있다는 이야기의 힘은 강력합니다. 애국주의로도 연결되고 반체제 성향 국민의 저항 동력을 낮추는 효과도 있습니다. 이란은 며칠 전부터 테헤란 시내 엥겔랍 광장에 호르무즈에 깔아놓은 거물에 걸린 미국 전투기, 미사일 등이 묘사된 걸개 그림을 걸었고요. 자, 둘째는 억지력의 과시인데 이란은 미국을 극도로 불신합니다. 미국과의 합의는 늘 배신으로 이어졌고 협상으로는 전쟁을 막지 못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2015년 이란 핵 합의를 2015년이면 오바마 정부였다 그죠? 2018년 트럼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파기했었고요. 핵 합의에 의해서 IAEA에 공개한 핵시설과 정보가 고스란히 미국에 넘어가 폭격당했다고 생각합니다. IAEA에다가는 핵시설을 다 사찰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니까 그랬더니 그 시설에 대한 정보가 미국에 다 넘어가고 오히려 거기에 타겟 공격을 당했다는 거죠. 작년 6월 핵협상이 진행되던 차에 공격을 당했고 이번 2월에도 마찬가지였다. 이란은 이번만큼은 마음을 독하게 먹었고 스스로 초토화되는 한이 있더라도 미국이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게 하겠다는 결심이고 호르무즈 봉쇄의 파괴력은 그 어떤 무력 대응보다
컸고요. 양자간 무력 전쟁을 넘어서서 미국을 포함 세계 경제를 뒤흔들기 때문입니다. 사방에서 전쟁을 빨리 끝내라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는데 처음이 어렵지 두 번째부터는 쉽습니다. 이제 이란에게 호르무즈는 유용한 전쟁 억지 수단이 될 수가 있고요. 이 사진은 미국과 이란의 2주간 휴전 협상이 타결된 8일 오후 10시 호르무즈 해협의 선박 분포도입니다. 예, 여전히 열로도 못 가고 이 근처에 묶여 있다 그죠? 자, 세 번째는 금전적인 이익인데 제재로 인한 재정난이 심각하고 이번 전쟁으로 사회 인프라가 파괴된 이란은 복구 재원 확보가 절실하고요. 올 초 이란에서 벌어졌던 격렬한 시위는 체제의 무능과 부패 그리고 경제난으로 인해 일어났는데 재원을 확보하지 못하면 전후 생활고로 인한 민심의 이반은 명약 관화하고요. 정치 위기가 다시 닥치게 되게 돼 있고 한간에 나오는 소문처럼 호르무즈를 통과하는 석유 1배럴당 1달러씩을 과금할 경우에 이란은 연 70억 달러에 이르는 수입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이집트가 수에즈 운하에서 거둬들이는 수입의 80%에 육박하게 되고요. 그러면 이집트는 90억 달러를 버네요. 수에즈 운하 하나로 한 13조 정도 버는 거다 그죠? 물론 유엔 해양법상 호르무즈는 국제 해협이기에 통항료를 받을 수 없습니다. 만일 이란이 독단적으로 받는다 해도 징수를 위한 인프라 구축과 절차 확립이나 시행도 만만치 않고 당연히 국제사회의 반발이 뒤따르게 되고요. 일단 호르무즈 연안 당사국인 오만은 단호하게 반대했습니다. 오만이나 영내 걸프 왕정 국가 등의 관여 없이 이란 단독으로 통행료를 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오히려 이란의 통항료 언급은 해외 동결된 이란의 자산 해제나 제재 해제를 요구하기 위한 협상 카드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실현 가능성은 낮지만 항행 선박에 대해서 다양한 구실로 관리 비용을 청구하는 방식도 있고요. 튀르키예의 보스포루스 다르다넬스 해협 통항 규범인 1936년 몽뜨레 협약 사례입니다. 이란의 호르무즈 봉쇄 소식은 자유주의 국제질서 해체 시대에 무기력과 혼란상을 예견케 하는데 길목을 막고 세계 경제를 위협하는 형태를 전쟁 중의 절박함이라는 이유로 합리화할 수는 없죠. 지금은 구체적으로 예단하기 힘들지만 만일 이란이 끝까지 호르무즈 통제권을 주장하고 선박 항행을 제한한다면 향후 여파가 말리카나 지브롤터 등 말라카 해협이나 지브롤터 등 다른 주요 국제 해협으로 이어지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요충주의 연안국들이 각자 원하는 대로 행동하며 자유항행의 시대는 막을 내리게 되고 자유항행의 질서 위에서 가장 많은 수혜를 본 한국에는 묵직한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란과 미국이 어떻게든 협상의 지혜를 발휘하기를 기대하고 호르무즈라는 이름은 페르시아 조로아스트교의 주신 아후라 마즈다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빛과 지혜의 신인데 질서가 무너지고 혼돈이 계속되는 시대, 고대 페르시아인들이 의지하던 빛과 지혜가 지금이야말로 절실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남식 교수님 칼럼이었군요. 자, 세 번째는 강헌의 History in Pops, 트럼프가 세우는 미국의 개선문인데 아바의 워털루입니다. 워털루 하면서 막 그죠? 1974년에 나온 노래이군요. 와. 자, 개선문의 역사는 고대 로마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공화정 시대에는 개선하는 장군을 기념하기 위해서 세워졌으나 재정기로 접어들면서 치적을
정당화하려는 황제들이 앞다퉈서 이 개선문을 건립했고요. 돌로 된 아치 아래를 걷는 행위는 권력의 서사를 몸으로 통과하는 의례였습니다. 자, 그 욕망의 정점에 나폴레옹이 있었고요. 1806년 아우스트리츠 전투의 승리에 도취된 그는 파리 쌍젤리제 거리 끝에 거대한 개선문을 명령했고요. 높이 50m, 너비 45m, 로마의 콘스탄티누스 개선문을 모델로 한 거대한 건축물이었습니다. 나폴레옹은 모든 병사가 이 문 아래로 개선할 것이라 선언했고요. 그러나 그는 완공된 개선문을 생전에는 끝내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1815년 워털루에서 영국의 웰링턴 공작에게 패배한 그는 세인트 헬레나 섬으로 유배가 됐고요. 이후 1836년에야 에투알 개선문은 완성이 됐다고 합니다. 1806년에 명령을 했는데 30년 걸렸고 그 사이에 워털루 전쟁에서 패배하면서 유배가 됐고요. 1974년 스웨덴의 팝그룹인 이 아바가 이 역사적 아이러니를 노래로 만들었는데 4월 6일 브라이턴에서 열린 유로비전 송 콘테스트 지휘자가 나폴레옹 복장으로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는 가운데 스웨덴 젊은이 4명이 부른 이 노래는 우승을 차지하며 이 노래가 우승을 차지하면서 전 세계를 강타했고요. 영국 차트 1위, 미국 빌보드 6위, 2005년 유로비전 50주년 기념 투표에서는 역대 최고의 곡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역사책은 선반 위에서 언제나 스스로를 반복한다. The history book on the shelf is always repeating itself. 워털루에서 항복한 나폴레옹에 빗대어 사랑에 무릎 꿇는 여인을 노래한 곡이지만 이 두 줄은 노래 속 연애담을 훌쩍 뛰어넘는다. 예, 제가 참 역사를 좋아하는 이유가 The history is always repeating. 그리고 The stock market history도 계속 반복이 됩니다. 희한하게도. 자, 지난 12일 트럼프 행정부는 워싱턴 포토맥 강변 알링턴 메모리얼 다리 옆에 세울 76m짜리 개선문 렌더링을 공개했는데요. 에투알 개선문보다 26m나 더 높다고요? 신 아래 하나의 나라 One Nation Under God와 모두를 위한 자유와 정의 Liberty and Justice for All 이라는 문구가 금빛으로 새겨진다고 합니다. 겸양을 상실한 제국은 언제나 몰락의 길을 걸었다. 와, 강은 평론가님께서 쫙 설명을 잘해 주시고 마지막에 그냥 뼈 때리나 한 문장으로 겸양을 상실한 제국은 언제나 몰락의 길을 걸었다. 로마 제국이 그랬고 그죠? 네, 나폴레옹이 그랬었고 제가 이 강헌님의 이 강헌의 히스토리 인 팝스 히스토리가 있어서 너무 좋아합니다. 이 칼럼은. 자, 그 다음에 이 삼성전자 주주분들을 약간 걱정하게 만드는 뉴스죠. 삼성전자 노조 영업이익 15%를 달라 40조 대 성과급 1인당 6억 2천만 원. 자, 사진은요. 작년 9월 삼성그룹 노조연대 소속 관계자들이 서울 삼성전자 서초 사옥 앞에서 열린 성과급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는 모습입니다. 작년 9월입니다. 이거는 작년. 그러고 보니까 작년 9월 이런 뉴스에도 불구하고 그때부터 주가가 세게 위로 튀었다 그죠? 전자노조가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으로 달라고 회사 측에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고요. 당초 성과급 상한을 폐지하고
영업이익의 10%를 성과급으로 요구하던 노조가 지난주 역대 최대 실적을 거두자 요구 조건을 더 높인 것입니다. 전자의 연간 영업이익이 최대 300조 원에 달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데 노조 요구대로 15%를 준다면 성과급이 최대 45조 원에 달합니다. 전자가 지난 7일 57조 2천억이라는 역대 최대 영업이익 실적을 발표하자 노조는 전자의 연간 반도체 영업이익을 한 270조로 가정을 하고 여기에 15%를 적용한 한 40조 5천억 원을 성과급 재원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고요. 노사 협상이 결렬된 상태에서 요구 조건을 더 높인 건데요. 이는 하이닉스가 성과급 재원으로 설정한 영업이익의 10%를 넘어서는 겁니다. 노조가 요구하는 영업이익 15%는 작년 회사가 400만 주주에게 지급한 배당금이 11조 1천억이었네요. 4배 규모인데 또 작년 전자의 R&D 투자 비용이 37조 7천억이었고요. 이것보다도 많습니다. 노조 측의 계산에 따르면 이 경우 전자 메모리 사업부 소속 직원은 1인당 성과급으로 세전 기준으로 평균 6억 2천만 원을 받게 된답니다. 업계에서는 노조가 요구하는 성과급 규모가 터무니없다는 반응이 나오는데요. AI 시장을 둘러싼 전 세계 투자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전자가 자칫 노조의 발목이 잡혀서 초격차 확보를 위한 투자와 R&D 인수 합병에 뒤처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각에서는 40조 원이면 경쟁력 있는 글로벌 반도체 설계 회사나 AI 업체를 인수하며 새로운 미래 먹거리를 준비할 수 있는 규모라고 주장했고요. 2020년에 하이닉스가 인텔의 낸드 사업부를 인수할 때 들인 돈은 약 10조 3천억이었고요. 전자가 지난 2016년 인수한 하만 인터내셔널의 가격은 당시 약 9조였습니다. 25년 인수한 유럽 최대 공조기기 업체인 플렉트 그룹은 2조 4천억이었고요. 반도체 업체 관계자는 구성원들과 어느 정도 성과를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터무니없는 금액을 챙긴다면 회사 장기 성장을 가로막게 될 것이라면서 차세대 기술 및 설비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까 우려가 된다고 했습니다. 네, 얼마에 어느 선에서 타결이 될지 지켜봐야 되겠다, 그죠? 네. 오늘 내일이죠. 제가 한양대에서 하는 강의를 가야 되거든요. 그 2시간 강의에 제가 국부론에서 우리가 생산의 3대 요소는 생산은 결국 토지, 자본, 노동 이렇게 있어야 되잖아요. 네, 거기서 자본하고 노동이 나오는데 이 자본은 자본가인 거고 그죠? 노동은 노동자인데 생산을 통해서 그러면 나온 그 매출에서 노동은 인건비에 해당되죠. 그리고 원재료비 빼고 토지를 갖고 있는 임대료 지주에게다가 임대료까지 내고 나면 원재료비 빼고 등등 하면 결국은 수익이 남게 되죠. 그 수익이 바로 자본가가 가져가는 그 자본가가 누구죠? 주주잖아요. 그래서 주주와 노조는 항상 이렇게 컨플릭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관계가 부딪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전문 경영인이 적절하게 노조도 노동자도 섭섭지 않게 하지만 경영진들의 이 보드의 목표가 주주가치 극대화라고 돼 있잖아요. 또 그런 정면에서 또 적절하게 주주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그걸 하려다 보니까 머리가 좀 많이 아프게 어떻게 결정이 될지 중요하고 방금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틀림없이 이 부분은 영향을 주게 돼 있습니다. 영향을 주게 돼 있기 때문에 어떻게 결정이 되는지 잘 봐야 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보세요. 또 너무 이 그 반도체에 종사하시는 분들
기술자들을 홀대하게 되면 결국은 이 분들이 어디로 가죠? 마이크론이라든지 경쟁사로 가게 되죠. 또는 중국의 반도체 회사로 또 빠져나가게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뭐 홀대가 아니라 전제에 남아 있을 수 있게끔 그 아이디얼 포인트를 잘 찾아야 되는 거죠. 자, 천궁2 좀 빨리 사우디 UAE 한국에 방공 무기를 요청하고 있는데요. 자, LIG 넥스원 천궁 대공 미사일의 사진입니다. 중동 걸프 국가들이 방공 전력 보강을 위해서 미국 중심의 무기 조달 구조에서 벗어나서 한국과 우크라이나, 영국 등으로 공급선을 넓히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자, 지난 6주간 이어진 공습으로 방공 탄약 재고가 빠르게 줄자 이들 국가가 즉시 전력 보강이 가능한 대체 무기 확보에 나섰고요. 월스트리트저널은 소식통을 인용해서 사우디아라비아가 한국 한화 LIG 넥슨 측에다가 중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천궁2 체계에 인도 일정을 좀 앞당길 수 있는지 문의했다고 합니다. 아랍에미리트도 한국 업체들에게 요격 미사일 추가 공급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고요. 엠셈은 드론과 탄도미사일, 항공기 등을 요격할 수 있는 중거리 방공 체계로 아랍에미리트가 최근 이란의 공격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실제 운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미국산 패트리어트 요격 미사일 확보를 위해서 일본과도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미국의 가까운 동맹이자 미국 무기의 주요 고객이었던 사우디와 카타르, 아랍에미리트가 대체 미사일 방어 체계를 찾기 위해서 공급망 다변화에 나선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같은 움직임은 기존의 고가 요격 체계만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과 맞닿아 있는데, 특히 이란 샤헤드와 같은 저가 드론을 활용한 대규모 공격이 확산하면서 더 다양한 방공 수단을 결합한 다층 방공망 구축 필요성이 커졌다는 거고요. 이들 국가는 한국의 방공 시스템 외에도 우크라이나산 요격 드론과 미국의 전통적인 게틀링 기관포, 영국 스타트업의 저가 미사일 등 다양한 수단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고요. 이는 중거리 요격 체계뿐만 아니라 요격 드론과 전자전 장비, 근접 방어 수단 등을 함께 운용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가 됩니다. 지금 사진은요, 중거리 지대공 유도무기인 천궁2 포대 장병들이 발사대 작동 절차를 훈련하기 위해서 막 뛰어가는 장면입니다. 그 국가들과 우크라이나 간 협력도 확대되고 있는데, 사우디아라비아는 우크라이나와 무기 생산 및 경험 공유를 위한 국방 협력 협정을 체결했다고 하고요. 카타르도 우크라이나와 협력 협정을 맺고 당국자들이 현지 요격 드론 훈련장을 방문해서 업계 관계자들을 만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래요? 우크라이나 기업과 군은 걸프 국가들이 요격 드론과 전자전 장비 도입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는데, 다만 지금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가 자국 내 수요를 감당하기에도 벅찬 상태여서 실제 수출까지 이어지기까지는 넘어야 할 과제가 적지 않습니다. 자, 이러한 흐름이 미국과 걸프 국가들이 이란의 보복 공격 규모를 충분히 대비하지 못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분석했고요. 동시에 저가 드론이 대규모 공습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현실도 드러낸다고 짚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수요가 급증했는데도 미국 방산업계가 생산 능력을 충분히 키우지 못하고 있다는 점 역시 드러난 것이며, 그 결과 미국 업체들이 잠재적 수주를 놓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지적을 했네요. 자, 마지막 기사입니다. 6천 찍은 코스피 다시 3천을 가나. 신한 밸류업 이후 회귀 가능성은 낮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코스피가 6천을 돌파한 이후 중동 지정학적인 갈등으로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지수가 과거 박스권으로 되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데,
다만 전문가들은 기업 가치 제고 정책 효과로 시장의 체질이 개선된 만큼 과거 수준으로 회귀 가능성은 낮다고 진단을 했고요. 자, 신한금융그룹 신한미래전략연구소는 한국 주식시장 구조 전환을 위한 조건이라는 보고서에서 밸류업 정책 효과로 코스피가 과거 1500에서 3000선 박스권으로 회귀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밝혔고요. 밸류업 프로그램 시행 이후 코스피 상장사의 지금 주가 순자산 비율 PBR이 기존 0.85에서 1.4로 0.5배 상승을 했고요. 이 가운데 반도체 업종이 0.35배, 밸류업 정책이 0.2배 상승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특히 밸류업 정책에 따른 PBR 상승분을 지수로 환산을 하면 약 1000포인트에 달하는 수준이고요. 그러니까 밸류업이 1000포인트 영향을 줬다고 볼 수가 있고요. 다만 연구소는 코스피가 지속적으로 우상향하기 위해서는 장기 투자 문화가 정착돼야 된다고 밝혔는데 국내 개인 투자자의 포트폴리오 평균 보유 기간이 9일? 짧네요. 9일에 불과하답니다. 특히 고위험 투자를 선호하는 경향이 강하고 단기 매매 중심의 수급 구조가 코스피의 구조적 저평가를 고착화하고 있다고 지적했고요. 아울러 이익 변동성 축소, 반도체 이후 성장 동력 발굴도 과제로 지목이 됐고요. 현재 코스피 영업이익 중 약 40%가 IT 반도체 등 경기 민감 업종에 집중돼 있어서 업황 둔화 시 이를 보완할 대체 성장 동력이 부족하다는 설명입니다. 제조업의 플랫폼화와 비핵심 사업 정리를 통한 포트폴리오 재편이 필요하다는 거죠. 차세대 성장 산업으로는 에너지, 자, 소형 모듈 원전, 재생에너지, 그 다음에 배터리, 전고체, ESS, 그 다음은 자동차, 소프트웨어 중심 차량, 자율주행, 바이오, 인공지능 신약 개발, 방산 조성 등이 제시가 됐고 신규 성장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초기 단계부터 금융이 연계된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밸류업하고 우리가 물가 상승도 영향이 있어요. 이게 과거 수준으로 왜 500에서 1000으로 내려가지 않냐면 매출하고 이익도 다 물가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라면 1990년에 백화점 라면이 신라면이 100원 뭐 요렇게 했었고요. 실제로 물가는 뭐 그 이후로 엄청 올랐는데 물가를 반영하더라도 이게 너무 많이 떨어지지는 않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코스피 이익 규모가 계속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죠? 거기다가 밸류업이 제가 처음에 밸류업만 되더라도 4,300 간다라고 얘기했으니까요. 그게 한 1,500포인트 효과는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나라 증시가 많이 빠지면 한 4,300 그리고 구조적 약세장이 오면 그러면 3,500까지도 빠질 수는 있습니다. 구조적 약세장이 오면.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다시 3,000포인트대로 회귀하는 1,500에서 3,000 가는 일은 그렇게 쉽지 않을 거다. 이런 리포트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웜의 신박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 건강하고 이 화창한 봄날처럼 계좌가 화창해지는 그런 한 주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채슬리 투자자문의 박세익입니다. 최근 저와 채슬리 이름을 도용해서 투자 사이트라든지 밴드, 텔레그램, 카톡 채널 등에서 이 리딩방으로 유도한 뒤에 금전적인 피해를 입히는 이 사칭 사례가 빈번하게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저희 채슬리 투자자문의 임직원들은 SNS나 온라인 채널 등을 통해서 일체의 투자자문 활동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는 정식
자문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저희 회사에 내방하셔서 계약서 작성 절차를 거쳐서 진행되기 때문에 이외의 모든 유료 무료 지금 투자자문 행위는 불법이므로 각별히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의심스러운 채널이나 메시지를 받으시면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즉시 신고하시거나 삭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례가 이 사칭 사례에 피해를 보신 분들의 핸드폰을 제가 보면 이 방에 오셔서 무료로 투자를 도와드립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보면 어떤 밴드로 특정 밴드로 유도한 다음에 돈을 송금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 과정에서 저희 화고에 일체 계약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돈을 송금하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특히나 유의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또 저희 업계의 유명인을 사칭한 그런 사칭방도 많이 지금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공통적인 특징이 앞으로 몇백 %가 날 급등주를 알려줄 테니까 이 방에 가입을 하라. 그러고 난 다음에 금전적인 부분을 갖다가 송금을 요청하는 그런 형태의 수법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무료로 주식을 알려드립니다. 이런 문자를 받으시면 바로바로 삭제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채슬리와 채슬리 임직원들을 많이 사랑해 주시는 저희 채슬리의 고객분들 그리고 저희 채슬리의 이 구독자분들이 이런 사칭 피해가 일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에서 항상 평화와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